안녕하세요. 테슬라는 형한테 물어봐 태형입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X5를 몰고 나왔습니다. 네, 다름이 아니고요. 항상 궁금했어요. 왜 도대체 BMW X5 다른 차들은 리뷰가 많은데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리뷰가 없을까?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몇 년 전인가요? 1년 전인가? 김한용 기자분께서 라스베가스에서 아주 짧게 리뷰를 하신 적이 있고요.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리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바로 어제 금요일이죠. 11월 22일 제가 맞는다면, 날짜를 본 게 맞는다면, 네. 22일 날 노사장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마침 이 리뷰를 올려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리뷰를 봤습니다. 근데 많은 부분이,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. 사실 제가 어제 찍었어요. 동영상을.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,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, 이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왜 승차감이 이 모양일까? 승차감이 이 모양일까가 아니라 왜 운동 성능이 이 모양일까? 왜 이렇게 BMW라는 차는 스포트한 그런 드라이빙, 주행 감성을 주는 차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왜 이렇게 편안하고 이 커브 돌 때 이 출렁출렁거리고 왜 이럴까라는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랑은 조금 틀린 관점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가 될지 모르겠어요. 그분은 전문적으로 차를 리뷰하는 분이시고 저는 그냥 오너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이런 기계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. 네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먼저 첫 번째, 승차감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도요, 이 뒤에 들어가는 에어 서스펜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물론 노 사장님 말씀이 다 맞죠. 이 차의 무게가 틀어지고 무게 배분이 틀려지면서 거기에 따른 지오메트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차를 정말 스포티한 감속으로 만들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, 제 생각에는 이 차량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. 일부러. 왜냐면은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. 물론 BMW에서 아무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를 만든다 해도 스포트한 감성은 잊어서는 안 되지 않냐 하지만, 최근 이 트렌드가 사실 제 생각에는 BMW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 SUV에서요, 첫 BMW 차량이기도 하고요. 사실 최근 들어서 벤츠는 오히려 스포츠성이 강해지고 BMW는 이 스포츠 감성이 떨어지고 약간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리뷰를 또 본 것 같아요. 그런 거로 봤을 때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.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저는 일반 가솔린 X5보다도요, 이 전기 차량 X5를 더 선호합니다. 그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요. 이 차가 좋은 이유 첫째, 승차감입니다. 네. X5 가솔린 모델도 제가 타봤는데요. 그 모델은 확실히 BMW의 감성을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. 네. 같은 코너를 돌 때도요, 제가 자주 다니는 코너가 있는데, 거기서 보통 30마일로 이렇게 코너를 돌면은, 이 차 같은 경우 스포트 모드로 누면은 그나마 괜찮아요. 조금 괜찮은데, 노멀이나 에코 프로 모드로 놨을 때는 정말 차가 출렁출렁 거립니다. 그래서
이야, 저는 처음에 원래 개솔린 모델을 타보지 않았고요. 처음부터 이 모델을 타서 저는 이게 SUV의 한계인 줄 알았습니다. 네. 저는 SUV가 아무래도 차량 높이가 높고, 아무래도 승용차보다도 높고, 그리고 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,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스포츠한 그 운동 감성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개솔린 X5를 타보고서는 생각이 완전 틀려졌습니다. 그 X5 개솔린 모델만 해도요, 모르겠어요. 포르쉐 SUV는 어떤지 모르겠는데, 그 X5 개솔린 모델만 해도요, 굉장히 쫀쫀해요, 진짜. 네, 그 같은 커브를 돌아 나갈 때, 야, 이게 롤드 이 차에 비해서는 거의 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이게 바로 BMW에서 추구하는 그 드라이빙 감성이구나. 이게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이런 감성을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문제는 승차감이에요. 이게 이렇게 직진 도로를 갈 때 그 차량만 해도 같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요, 잔진동도 많고요, 막 이렇게 노면에 뭐 돌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불편하더라고요. 네,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이게 차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테슬라 모델 X를 시승할 일이 있었는데요. 그 차량이 더 무거워요. 이 차보다도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 차는 정말 그 승차감은 라고요. 네,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뭐 타이어가 커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. 제가 탔던 시승 모델이 22인치, 무려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, 이 차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장거리 여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제가 이 차를 타고 작년에 몇 마일이죠, 거기가? 왕복 9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. 네,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피로도가 거의 없습니다, 사실. 네. 왜냐면은 운전하기 편하고요, 일단. 그리고 승차감이 굉장히 정말 편합니다. 이거는 BMW 차량이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, 정말. 너무 편해서. 네, 그런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출퇴근 거리가 긴 편이라, 그리고 지금은 와이프가 이용을 하고 있어서 출퇴근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꽤 돼요. 왕복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64km 되니까 짧지 않은 거리죠. 아니다, 40마일이면 56km네요. 56km 정도 되니까 그것도 짧은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점이 있고요. 사실 모르고 구입한 거지만 저는 그냥 편한 줄 알았어요, X5는. 네, 그러다가 이제 차량을 구매하고 막 커브를 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싶었죠. 사실 이게 뭐야 싶었죠. 근데 이게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게, 뒤에 이 에어 서스펜션이 그렇게 강한 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. 네, 그 에어 서스펜션, 저도 기계적인 거는 잘 모르는데 아마 MX5에 X5M이라 그러나요? M 버전은 그런 허접한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그 허접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. 가변 댐퍼인가요? 이게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가변 댐퍼랑 또 에어 서스펜션이랑은 틀린 거겠죠? 네, 그 감압 조절이 굉장히 미약합니다. 네, 미약합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이 스포트 모드로 누면은 확실히 뒤 서스펜션이 좀 딱딱한 감이 있어요. 그게 서스펜션 자체를 통제하는 건지 아니면은 가변 댐퍼, 그건 뭐죠? 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. 아무튼 스포트로 누면은 확실히 단단합니다. 네, 확실히 단단해요, 평소보단. 근데 그 단단함이
일반 X5 개솔린 모델의 단단함까지는 아니라는 거. 네. 그래서 이 모델을 스포트로 넣고 같은 커브를 틀어도요, 사실 스포트로 넣으면은 그래도 괜찮네 정도는 되지만 그 X5 개솔린 모델에 들어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개솔린 모델은 돌면은 이거야, 이게 BMW 주행 감성이야, 이게 운동 성능이지,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차량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노 사장님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 차량은 이 하체 세팅 자체가 운동 성능보다는 직진 안전성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적극 공감합니다. 적극 공감합니다. 왜냐면은 이 차는 장거리 주행할 때 너무 편해요. 정말 너무 편해요. 이 승차감도 말캉말캉 해가지고 정말 그 직진 안정성에 포커스를 둔 차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이 차가 좋은 점 첫 번째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직진 가속력이 좋아요. 왜냐면은 이 차량이 이거를 보여드리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세팅을 가면은 세팅이 아니죠. 비클 인포를 가면은 여기 X 드라이브 스테러스라고 있어요. 아니다. 스포트 디스플레이로 가야 되겠다. 여기 보시면은 파워, 홀스 파워죠. 그리고 여기 토르크가 나오는데요. 여기 지금 전기로만 가고 있습니다. 전기로만 가고 있고, 여기서 한번 풀 악셀을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풀 악셀을 하면은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150 정도 돼요. 순수 한 170? 170까지도 올라가나요? 네, 토크가 170까지도 올라가고요. 마력은 한 110, 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? 하나, 둘, 셋, 4개. 4개면은 80, 4개, 20, 100 한 10 마력 정도 되고요. 풀로 밟았을 때 어이구야. 이게 맥스 이달에서 투머치 파워가 투머치 터커가 아니라 투머치 파워가 required 됐다고 나오네요. 이거 처음이네요. 저 방금 이렇게 풀악셀을 밟았는데 그 풀악셀에서 한 번 더 딸깍 하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네요.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처음입니다. 네, 아무튼 지금 54%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달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아예 강제로 바뀌어 버리네요. 스포트 모드로. 네, 아무튼 이 모터에서 생기는 그 토크는 저거잖아요. 그 인스턴트잖아요. 어떤 그 회전수나 단수에 대해서 발생하는 토크가 아니라 모터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직진에서 가속을 했을 때 그 가속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그 개솔린 모델도 제가 해봤는데 재원 사항이라고 그러나요? 재원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. X5 모델이 300마력이고요. 그리고 토크가 300. 이 차량 같은 경우 마력이 313마력, 그리고 토크는 332인가? 332 거예요, 아마. 네, 332 토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별로 차이는 없는데, 이렇게 여기서 보시죠. 제가 여기서 풀악셀을 밟아보면 이렇게 300 몇 가지 나오고요. 마력도 313마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토크가 정말 바로 쏟아지는 토크이기 때문에 어떤 딜레이 없이 아주 즉각적인 그 가속력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런 점이 좋죠. 네, 이 차량이. X5가 좋은 세 번째 이유, 기름을 자주 넣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. 네, 물론 이질감이 있을 수 있어요. 그 같은 어차피 연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아요. 그거는 정말 좀 아이러니한 거고요. 사실은 그 노 사장님 그 유튜브에도 나왔지만 연비 때문에 이 차를 산다는 거는 좀
말이 안 돼요. 예. 왜냐면은 저는 처음에 사실 연비가 좋다고 해서 사실 샀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. 거기서 뭐가 좋냐? 그럼 뭐가 좋은 거냐? 하면은 기름을 덜 넣으러 가도 됩니다. 네, 그게 좋습니다, 사실. 네. 확실히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거리가 장거리이기 때문에 전기 주행으로만 주행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제가 또 그게 유튜버였나? 아무튼 어떤 포럼에서 읽었나 했는데, 그분은 이 차량을 사서 기름 넣으러 처음 산 다음에 처음 주유를 하고 단 한 번도 안 가셨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의 출퇴근 거리는 이 16마일, 이게 잘 나면 16마일, 그러니까 그게 한 25km 정도 될 거예요. 잘 안 나오면은 13마일, 그러니까 한 20km 정도. 네, 보통 20km 정도는 잘 나옵니다. 근데 아마 그분의 출퇴근 거리는 그렇게 짧았을 거예요. 아니면은 뭐 왕복 한 40km 되는데 그분 직장에 충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던가, 뭐 둘 중 하나겠죠. 아무튼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전혀 안 넣으셨다 그래요. 그러면은 세이빙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도 아니죠, 사실.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. 네, 어차피 뭐 그렇게 주행거리가 짧으시면은 기름을 넣어도 그러게요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한시 빨리 모델 3를 받는 대로 모델 3 리뷰에 집중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정말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.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